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12지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12지지 이제 각 글자들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라운드 이제 우리 자부터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자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그 동지와 하지점의 이제 구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는 일양 오음지기로서 일양이 처음 시작하는 자리가 이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돼요? 겨울이면서 자는 겨울이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극단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극단에 이르러서 뭉쳐져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나 준비가 이제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구기자, 오미자, 어떤 뭐 씨앗의 이름에는 다 뒤에 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자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자신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1시부터 23시부터 이제 1시가 되는데, 동경시 적용하면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시가 됩니다. 1시까지니까 1시 반이니까 1시 29분까지가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이제 밤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밤의 세상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겨울이라는 대세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험난하죠. 험한 것이 뭐 있어요? 손에다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좀 어렵고 이런 거, 만지는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세상 자체는 주로 그 눈에 보이는 시각을 쓰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함과 더러운 것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시간이에요. 컴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또 겨울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험난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험하고 뭐 더럽고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밤이니까 이제 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정신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럽고 험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가 의사가 환자들 수술하는 거, 이것도 깨끗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직업적으로 나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험난하고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주 격이 좋으면은 이런 글자를 가져도 어떤 그 훌륭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어느 영역이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다음 자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제 기운이 꽉 뭉쳤다가 한 방에 이렇게 탁 터져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음의 배속이 되니까 완전한 이제 음기 덩어리가 이제 자수거든요.
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 어떤 그 지장간, 지장간인데,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지에 감추어진 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진 간지를 말해요. 지장간 속에는 이제 그 임과 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이루는 것은 이 지지는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물론 보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오행적 큰 대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기한테 끌어모으고 집약하고 뭔가 축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능숙하다. 그 다음에 다른 기운, 수 외에 다른 기운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수라는 것은 화라는 기운을 만나면은 용서를 안 한다. 서로 만나면 이제 화를 이게 이제 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수는 그렇고, 이제 동물로는 이게 이제 쥐를 말하는 거죠. 쥐. 우리가 이제 자년에 태어나면 이제 쥐띠. 밤에 이제 한밤중에 1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태어나면은 뭐 자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음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것이 자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인데요. 축은 오행적으로는 이게 이제 토죠. 오행적으로는 이제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축은 어떤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자에서 한 단계 지금 발전한 상태를 말해요. 시간으로 보면 이제 1시 반부터 지금 3시 29분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축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밤은 아직 깊은 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축도 마찬가지로 험난하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세계, 눈에 안 보이는 거, 정신세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따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 그렇죠? 그 다음에 말로 먹고 사는 거. 말로 먹고 산다. 말로 먹고 사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앵커, 정치인, 보험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말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중개,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정신적인 세계라는 것은 특히 이제 종교 철학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이제 정신 세계의 영역은, 그러니까 이 자축만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술에서 인까지의 어떤 영역이 해가 완전히 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신세계가 작동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수는 이제 완전한 이제 한밤중에 깊은 이제 사람이 깊은 어떤 잠이 들어 있는 시간인데, 축은 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축의 역할은 수와 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은 음적이긴 하지만 목을 열어가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오행적으로 토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질 자체를 기본적으로 감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알 수가 없죠. 감추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겨울의 입장에서 봄으로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진취적인 거죠.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인 거고 야망인 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토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추위는 이게 절기로 치면 이게 이제 소환절인데요. 소환절. 소환절인데 그 자월보다 추월이 훨씬 날짜로는 춥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양력으로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소환절에 지구상이 이제 지구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1월 5일부터 1월 약 한 2, 3일까지 가장 추운 때죠. 그래서 2월 20 며칠 되면 이제 대안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추위가 한풀 누그러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축은 이제 소환절이다. 가장 춥고 뭉쳐져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이게 더 이렇게 음기를 쥐어짜니까 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반발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봉투에 막 쓰레기 이렇게 많이 담다 보면은 많이 담으려고 막 발로 이렇게 집어 넣다 보면은 왜 봉투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찢겨 나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음으로 압축했더니 양으로 터져 나가는 어떤 그런 힘의 모습이 축이죠. 그래서 축월이 되면은요, 산에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운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 산이 이게 땅이 이렇게도 푹신푹신합니다. 들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의 현상에서 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요즘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의 이제 핵심이 뭡니까? 핵 융합이죠. 그러니까 작은 원자 이놈 둘이를 같이 어떻게 돼요?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자월에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뭉쳐버리니까 축월에서 이제 드디어 튀어나가는 힘이 발동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 속에는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개, 신, 기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자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자는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수인데 임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 얘도 수니까 이해가 가요. 다 수로서만 들어있는 게. 근데 축을 보면은 개신기 보면 이건 오행적으로 수, 이거는 신은 금, 기는 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축토가 토니까 기토가 들어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추우니까 개수가 들어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금이 들어있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신이 들어있을까? 어쨌거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12운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은 좀 이해가 더 깊어지실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축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치 높은 것이라고 그랬죠. 가치 높은 보석과 같다. 무언가 가치 높은 것들을 지키고 감추는 이제 그런 녀석이 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톤데 외부적인 형태로 보면은 굉장히 춥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속의 내면을 보면은 이게 무슨 금의 기운도 같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점차 공부해 가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축 속에는 이게 이제 금이라는 성분이
녹아 들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높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이 자체로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장간이라는 건 그 글자를 이루는 성분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땅하고 우리나라 땅하고 그 토질이나 성분이 다르겠죠. 중동 땅하고 우리나라 땅하고 다르듯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땅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가치나 형태나 그것이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이 다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인이 나오죠. 인은 이제 봄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글자입니다. 음양으로서는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로서는 범이 되고요. 범이 되고 시간으로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29분까지가 인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걸 왜 범이라고 했을까요? 인시 이제 범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범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날쌔고 뭔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알 수가 없고 은밀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새벽을 열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여전히 밤이긴 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옛 사람들은 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거의 일어날 시간이 이제 된 거죠. 새벽 5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하루를 열어가는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범을 배속을 했는데, 범이라는 것은 아직은 잠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내면의 계획과 어떤 그 다음에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세수를 하고 뭘 하고 어디를 갔다가 그래서 낮에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계획이 처음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인입니다. 그래서 인은 어떤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이제 창조하고 처음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면은 이제 계절적으로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1월이고 양력으로 따지면 2월 한 4일 정도는 돼야 이제 인월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그 입춘이거든요. 입춘이 이제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면은 이제 인인 거고 시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예요. 창조자. 창조자. 그러니까 개발자고 기획자고 그 다음에 선봉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움직임의 선봉장이죠. 선봉장. 그래서 인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은 이제 오행적으로는 이게 목인데 인이라는 것의 지장간의 내용을 보면은 무병갑이라는 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인은 목이니까 갑목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자기 이제 기운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인에는 이 병화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라는 게 화가 들어있잖아요. 오행적으로 이게 병이 화입니다. 그래서 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은 그 문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문화의 개척자다. 뭔가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시작하는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문화. 화라는 것은 이게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문명을 처음 이제 열어가는 글자죠. 물론 이제 뭐 그 여름이 되면 완전한 이제 문명의 시대가 왔지만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인이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은 공간적으로는 어둡고 아직까지 그 하루가 시작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열어가기 위한 내면적인 준비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고 그런 것들 이제 낮에 또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그런 녀석이 이제 범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묘가 나왔습니다. 묘는 이제 토끼, 동물로는 토끼가 되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5시 30분부터 7시 29분까지가 이제 묘시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토끼라는 그 묘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 나가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딱 퍼진 것을 말해요. 예. 퍼진 것을 말하고 토끼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의 어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말하죠. 자, 이 시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출이 이제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무조건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묘시, 유에서 아까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제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태양이 없는 구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열어가는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범은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고 머리로서만 눈이 지금 아직 어두우니까 머리로서만 계획을 한다면 토끼는 해가 떴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치장하고 단장하고 구체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이니까 시각적 현실적 대책이나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아무래도 아침 시간이니까 분주하다. 그쵸? 또 계절적으로 봐도 이게 봄이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한 3월달 정도 되는 거죠. 양력으로 3월 정도면은 이제 햇살이 이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월이 되면은 햇빛이 비치는 양광지는 되게 따뜻하고요. 햇빛이 안 비치는 데는 되게 차가워요. 예, 그래서 토끼는 이런 이제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그 이중성이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끼 자체가 이제 변동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토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겠죠. 그렇죠? 활동적이고 뭔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예?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토끼라는 글자를 이제 잘못 쓰면 너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토끼라는 글자를 잘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게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잘 커버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하여튼 이런 때는 이제
하여튼 뭐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이니까 일단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이제 부지런함, 예? 부지런함이 이제 기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싹이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개나리 진달래 피는 계절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꽃피는 이제 처음 이제 뭐 봄에 꽃들이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시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글자가 토끼다. 물론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범하고 좀 다른 특성은 뭐냐면, 범은 아예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기가 처음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은, 토끼는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더 예쁘게 활용해서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묘의 지장간을 보면은 갑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묘는 목인데, 묘 속에 보면은 이게 이것도 목이고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지 않습니까? 다 목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는 무병갑이 들었으니까 이게 완전한 봄의 글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묘가 가불이 들었으니까 진짜 그 목으로서의 모습은 묘다. 묘가 목으로서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목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인생으로 치면 어린 시절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이제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은 이것은 이제 아직 봄이 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춥고 어둡고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범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진중해요. 진중하면서 자기의 뜻을 나간다면, 토끼는 이제 태양이 딱 비춰졌으니까 대지가 눈앞에 다 보이고 뭐 자기 안전이라든가 어떤 뭐가 더 예쁘고 좋고 나쁘고를 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게 진까지만 하겠습니다. 진까지만. 예? 진은 이게 이제 토죠. 토. 자, 진은 이제 토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7시 반부터 9시 29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떤 시간이죠? 우리 이제 출근 시간입니다. 용이에요, 계절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4월 정도 되는 거죠. 4월이면은 이게 이제 벚꽃 필 때예요, 벚꽃. 그러니까 묘월에도 꽃이 피지만 묘월에는 이제 개나리 진달래 핀다면은 진월에는 모든 꽃이 개화하고 만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은 오양 이름지기로 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목의 기운이 이제 거의 극단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극단에 이르러서 이제 만물이 직진성을 버리고 이제 확장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은 그 확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름을 만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물로는 용인데,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왜 우두머리냐?
이제 꽃을 화려하게 피웠기 때문에 모든 어떤 벌이나 나비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허식과 가식이 존재한다. 꽃이라는 게 허식이잖아요. 가짜고. 그렇죠? 예쁘긴 한데 금방 또 이렇게 지는 게 꽃이니까 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화려한 것이다. 그래서 진은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는데 굉장히 능숙한 것이다. 진은 물론 봄의 토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화라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내면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의 지장간을 보면은 자 을개무가 들었습니다. 자 을개무가 들었는데 자 목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수잖아요. 수도 들었고요. 토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진을 보면은 이게 순수한 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요. 진토가 수가 들어있는 이유는 조절작용이고 그 다음 목이라는 특성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수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진의 수의 조절로 인해서 화의 세상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무리의 그 수장이나 대장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거가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금방 끌어모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금방 되고 하여튼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우리가 이제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뭐 안경 쓰고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기고 단장하고 꾸미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자기한테 다 걸치죠. 예, 그러니까 끌어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 자체가 무엇으로? 미래 비전, 아름다움. 나는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난 대단할 것이다. 뭔가 이렇게 허식과 가식으로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예. 예, 물론 이제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은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 이제 우리 세상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란 허식과 가식이지만 뭐 여자들이 뭐 화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집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또 뭔가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적당한 아름다움과 포장 그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도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타인과 이렇게 잘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진은 이제 축토와 다르게 또 이런 어떤 다른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예,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또 뱀사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